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룬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태양광 발전 관련주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태양광 관련주들은 중국 업체들이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을 꽉 잡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 워낙 중국 내에서 이런 공해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태양광 같은 친환경 발전을 하려고 여기에 투자를 중국 업체, 중국 정부가 중국에 있는 이런 태양광 업체에 많이 투자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태양광 산업이 중국 시장이 굉장히 크게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중국의 태양광 장비들이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의 그 핵심을 차지하게 됐죠. 물론 이거는 광통신 장비가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을 중국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그 관련된 광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기술들이 태양광 장비 만드는 데 고스란히 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이 태양광 시장에 관련된 기술 업체들이 중국 업체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폴리실리콘부터 인곳, 웨이퍼, 셀, 모듈까지 거의 대부분의 중에서 중국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이 차이나가 차지하지 못한 아덜이라는 부분에 우리 한국 기업들이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도 한국 기업들이 나름대로 선방을 하면서 중국이 거의 100% 가져가는 시장을 37%나 막아내고 있고, 인곳 같은 경우는 중국이 차이나가 95%를 차지하고 있고, 또 웨이퍼 같은 경우도 97%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저 3%와 5%는 우리 한국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한국 기업이 한 21% 정도, 그 다음에 모듈 같은 경우도 29% 정도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고, 즉 한국과 중국의 경쟁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 업체들의 태양광 장비들이 미국으로 많이 수입되면서 미국에서 이 조 바이든 정부 때부터 이 태양광, 중국산 태양광 장비들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직접 수출하는 게 여의치 않자 중국 업체들은 동남아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이 원산지를 세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지역에서 우회 수출하는 그 물량도 미국은 이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이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요번에 조 바이든 정부에서 트럼프 정부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세 정책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나서 2022년 이 3월 달인가요? 3월 달 당선되고 나서 5월 달부터 이제 취임을 해서 이제 시작이 했는데, 임기가 그 이후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그 이전과 완전히 반대로 갔어요. 누구 말 맞다라 호사가들이 하는 말처럼 문재인 정부가 정반대대로 하면 계속 정책을 잘하는 거다라고 해서 그런 말을 듣고 윤석열이 정책을 편다는 말처럼 진짜 이 시대의 흐름과 전혀 반대되는 역행하는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전기발전 계약이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10기 때는 윤석열 정부 초기이기 때문에 이 원전을 늘리고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친환경 발전을 줄이고, 그다음에 이 석탄은 그대로 그냥 간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짰었는데, 이게 원전을 한다는 게 이게 친환경 사업 자체가 될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월성 1호기 같은 경우는 40년이 넘어서 노후한 원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노후한 원전들은 폐로를 해야 됩니다. 근데 폐로했을 때 고준위, 그동안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아주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이 나오는데, 그 방사능 폐기물을 처리할 데가 없는 거죠, 국내에는. 이거를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을 만든다면 그 재처리한 그것들을 다시 원전의 연료로 사용할 수가 있을 텐데, 그리고 일부는 원자폭탄을 만든다니까 무기를 만들 때 사용할 수도 있고, 근데 재처리는 우리나라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미국이 재처리까지는 허용을 해주기 때문에 일본은 잠재적인 핵무기 보유 국가가 됐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했죠. 이번에 윤석열이가 미국의 국빈 방문을 가서 이 부분을 바로잡고, 우리도 이제 일본만큼 재처리 수준까지는 미국의 허락을 받을 거다 했는데
바보같이 가가지고 우리 그 전에 갖고 있던 그런 연구까지도 다 그 빼앗기고, 그리고 오히려 이 원전을 수출할 때 있어서 이 기술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이 그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뭐 특허를 인정한다 이런 식으로 못 박아서 결국은 해외 한국 원전이 수출되면 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 배만 불려주는, 즉 제주는 우리가 부리고 돈은 그 웨스팅하우스가 벌어가는 이상한 상태를 만들어왔어요. 진짜 한심하다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 밑에 관료들도 그렇고 이렇게 한심한 짓을 하고도 뻔뻔하게 월급을 우리 세금으로 받아가는지 참 한심하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그 이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있어서 원전을 늘리다 보니 그 친환경 발전을 오히려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 친환경 그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히려 그 원전을 뭐 미국 외국에서 늘렸다고 그러지만 그 원전을 늘리는 곳은 대부분 다 전력이 부족한 그런 국가들 중에서 이 대규모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대기업의 대규모 공장을 유치하거나 그럴 때 거기에 에너지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원전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한여름 피크 때나 한겨울 피크 때, 전력 수요 피크 때 여전히 전력 예비율이 2자릿수로 남아도는 나라입니다. 이 말뜻은 대형 원전을 더 이상 건설할 이유가 없는 나라라는 뜻이죠.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를 갖고 그러한 전력 수요를 커버할 수 있도록 교체 수요가 발생하는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요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을 또 마구잡이로 한 4기까지 짓기로 했다가 그나마 뜯어말려서 3기를 짓기로 한 걸로 지금 합의를 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나마도 관료들이 나중에 정권이 교체되거나 하면 책임 추궁을 당할 것을 우려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이미 관료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래서 그거를 다 윤석열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미 윤석열이 2024년 4월달 총선에서 그 윤석열 정부가 이제 국민의힘이 대패를 하고 집권여당이 대패를 하고 나서 야당이 이제 대승을 하고 나서는 이런 에너지 관련 산자부 관료들이 발빠르게 그동안 한 2년 동안 투자가 안 됐던 태양광 분야에 대한 정책들을 다시 가다듬고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투자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면서 다시 늘려가겠다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산단, 지붕에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을 다시 시작했죠. 이거는 관료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도 윤석열이 아리백이 뭐냐고 물어봤었고, 그 다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아리백이 뭐예요? 검사 출신들은 모르나 봐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말 그대로 이제 검찰청 안에서 범죄자들만 만나서 범죄자들하고 욕조리만 해야 되고 있는지 이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 물정을 진짜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아리백이라는 게 말 그대로 리사이클링, RE, 여기다 100%의 에너지, 그러니까 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100%의 그 에너지를 사용해서 그 재화를 생산하겠다 이건데요. 여기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뭐 애플이나 구글이나 GM 이런 회사들이 다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그 재생에너지 아리백 사업은 민간 쪽에서 시작됐지만 이 자체가 하나의 규율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면 이 공급망에, 애플의 공급망에, 또 구글의 공급망에, GM의 공급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건 애들 장난감을 레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아리백 가입 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전환율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형편없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12.09%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더 나아지지 않았어요. 삼성전자는 당장 내년부터 유럽으로 수출할 때 탄소세를 내야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미국도 이러한 그 탄소세를 트럼프가 오히려 이제 이런 기후 변화를 부인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관세 정책에 있어서 이게 유리하다면 탄소세도 만들 수 있다,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황당하죠. 네. 그러니까 기후 변화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기후 변화 때문에 도입한 탄소세는 뭐 받아들이겠다.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하여튼 트럼프가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피해보는 게 우리나라 기업들이죠. 대기업들은 지금 몸이 달았어요. 왜냐면 자신들이 잘 키워놓은 시장을 이 탄소세를 부담하며 들어가기에는 이건
손익분기점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해볼 수 있는 장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려서 자신들이 이제 이런 탄소세를 회피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혀 그런 게 준비가 안 됐죠. 진짜 저렇게 무식한 정부는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후퇴를 거듭했고, 거기다가 풍력 같은 경우는 해상 풍력 발전에 있어서 서남권, 이 바다 쪽은 바다에서 바닷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거기에 풍력 발전을 할 수 있는 그 주요 포인트들이 많은데, 서남권, 즉 호남 지역에 대한 이 풍력 발전 투자는 대부분 다 동결되거나 취소됐습니다. 그 바람에 이 풍력 발전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급감했죠. 하지만 웃긴 건 영남권 지역의 그 풍력 발전은 그대로 사업을 진행해서 너무나 지역색을 나타낸 지역 차별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좀 한심하다는 말 넘어서 이건 나중에 법적으로도 조사를 해서 책임질 놈은 책임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미국 시장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화 큐셀, 이게 지금 한화 솔루션인가요? 이게 그 업체인데, 이 업체가 지금 미국 태양광 장비 시장을 꽉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냐면 이 공장 자체를 미국에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생산해서 하기 때문에 관세 문제에서 자유스러워요. 그런 면에서 지금 미국이 중국 태양광 업체들한테 관세를 부과하는 게 이 한화 쪽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중국산 전기차 관세나 여기에 더해서 태양광 장비에 대해서 계속 조 바이든 때도 그렇고 트럼프 때도 그렇고 일관되게 이 중국산 태양광 장비들에 대해서 이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반사익이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나라도 수출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들어갈 때 관세를 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관세를 내고 들어갔을 때 미국 시장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태양광 장비들 가격과 비슷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이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진짜 황당한 짓을 했기 때문에 이 에너지 정책은 전 세계적인 흐름과 정반대되는 걸로 우리 거꾸로 3년을 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거 3년을 다시 거꾸로 돌려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번에 작년 12월 3일날 불법 비상계엄 때 윤석열이 탄핵이 되고 대기업들이 12월 달에 대거 아리백 투자에 대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 아리백 예산이 이제 투자가 될 텐데요. 그러면서 이게 지난 3년 동안 못했던 걸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올해가 태양광에게는 내수시장이 열리는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현재 심판이 지금 늦어지고 있어서 기업들이 눈치만 보고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태양광 업체들은 올해 들어와서 개점 위협 상태로 그냥 손만 빨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태양광 발전의 대기업들 OCI나 KCC,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나 한화솔루션,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이런 태양광 발전소나 풍력 발전소를 직접 짓는 그런 회사이고, 연료전지 발전소도 짓고 있기 때문에 이 SK 이터닉스는 이런 탄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사업들을, 그 기후 협약에 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이고, 물론 다만 SK 이터닉스는 이대주진 그 조선일보 사위가 하는 그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모펀드가 2대 주주로 있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한 2만원대 초반에 차익 실현을 했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SK 이터닉스는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해서 2만원이 넘어가면 그쪽 그 한행컴퍼니 쪽 매물이 나오는 걸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중소기업 중에 SDN과 신성이엔지, S에너지, 대명에너지 등이 있는데, 대명에너지는 사업 구조가 SK 이터닉스랑 비슷하고, 다만 이 업체는 풍력 발전, 그 육지 풍력 발전과 해서 이제 해상 풍력 발전 쪽으로 이제 나가고 있는데, 이런 쪽에 이제 특화돼 있고, 태양광 쪽 발전소도 사업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쪽하고 신성이엔지는 태양광 패널이라는 쪽이라 이게 이제 미국 시장 쪽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요. SDN은 전형적인 국내 그 태양광 업체죠. 국내에서 태양광 발전도 하고, 물론 해외도 태양 발전소를 짓습니다. 근데 SDN 같은 경우는 이번에 태양광 시장이 내수 시장이 열리면 가장 큰 수혜를 본 업체고, 가장 오랫동안 우상향할 수 있는, 그래서 주가가 그것도 오른다고 보긴 뭐하고 그냥 정상화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아직까지는 올해 1년 동안 많이 오른다 해도
찍혀야 정상화입니다. 3년 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태양광 발전주들은 올해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특히 탄핵 이후에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아리백 투자를 하게 되면 태양광 발전주들은 수혜를 받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셔야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